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5월 중순 스위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구글맵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제네바. 사실 대중적인 관광 도시가 아니다 보니 관광객이 붐비지 않아요.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대부분 불어를 사용해요. 먼저 구글맵에 무조건 저장해야 할 필수 명소부터 가볼까요? 제토분수는 아름다운 레만 호수의 중심이자 제네바의 상징이죠. 무려 140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솟구치는 분수예요. 시내 웬만한 곳에선 다 보여서 길잡이 역할도 해준답니다. 영국 정원은 레만 호숫가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예쁜 공원이에요. 제네바의 명물인 꽃시계 조각상과 1800년대에 만들어진 분수대가 있어서 가볍게 인증샷 남기기 좋습니다. 생피에르 성당은 종교개혁가 칼뱅이 목회 활동을 했던 역사 깊은 성당이에요. 유럽 특유의 경건하고 웅장한 성당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추천해드려요. 바스티온 공원은 커다란 체스판이 있는 걸로 유명한 공원이에요. 미니 꿀팁을 드리자면 마트에서 간단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를 사와서 여기 벤치에 앉아 현지인들처럼 여유를 즐겨보세요.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제가 제네바의 숨은 명소 두 곳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살레부산은 제네바의 테라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힘들게 등산할 필요 없이 케이블카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제네바 시내와 레만 호수가 한눈에 펼쳐져요. 이곳은 행정구역상 프랑스 땅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카 왕복 비용은 프랑이 아닌 유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옵저바토리 방향으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보세요. 몽 살레브 파노라마 전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패러글라이딩 명소라 하늘을 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정상은 바람이 불어 쌀쌀하니 가벼운 외투와 운동화는 필수. 두 번째, 포인트 드라 종시옹. 레만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론강과 알프스 빙하에서 내려온 탁한 아르브강이 만나는 합류점입니다. 두 강물이 서로 색이 달라서 섞이지 않고 나란히 흘러가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다티 삼림공원에서 귀여운 동물들을 잠깐 구경하고 종시옹 철교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우마미도 라멘. 스위스까지 가서 웬 라멘 하실 수 있지만 구글 평점이 무려 4.8인 곳이에요. 유럽 여행 중 뜨끈하고 익숙한 국물이 그리울 때 가기 좋습니다. 르 카사노바. 가성비 좋다고 해서 파스타에 와인 한 잔을 곁들였는데 47프랑 약 7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맛은 평범해서 전 재방문은 안 할 것 같아요. 비베트 대 뱅. 제토 분수 맞은편 호숫가에 있는 로컬 핫플인데 입장료 2프랑을 내고 들어갑니다. 요일마다 메뉴가 바뀌는데 저는 신선한 샐러드와 음료를 20프랑 정도에 먹었어요. 스위스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어요. 레스토랑 레 자르무어. 스위스에 왔으니 전통 음식을 먹어봐야겠죠? 혼자라 퐁듀는 부담스러워서 녹인 치즈를 감자 등에 얹어 먹는 라클레트를 주문했어요. 어니언 스프, 믹스 샐러드, 라클렛에 시원한 생맥주까지 해서 총 42프랑으로 제네바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멋지게 즐겼습니다. 루프탑 42. 여행지에서 뷰 맛집 루프탑바는 참을 수 없죠? 제토 분수 너머로 무지개와 노을이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칵테일 한 잔, 분위기 값으로 기분 좋게 냈습니다. 플랭팔레 벼룩시장. 유럽의 동묘, 빈티지 감성 좋아하시면 눈 돌아갈 곳이에요. 보물찾기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의료용 가위와 핀셋을 12프랑에 샀어요. 꼭 현금을 챙겨가시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열리니 일정 확인하세요. 쿱시티.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 마트 겸 아울렛인데 기념품 사기에 여기만 한 곳이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을 할인된 가격에 팔고 마그넷이나 소주잔도 제일 저렴해요.
저는 여기서 스위스 선글라스 브랜드인 다이앤브유 제품을 30% 할인받아 49프랑에 샀어요. 만호 백화점 MANOR 전이브. 백화점 내 드럭스토어 코너는 꼭 들르세요. 추천템은 독일 DM의 천연 PB 브랜드인 달베르데 립밤. 성분이 착한데 단돈 1.5프랑이에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니베아 베이비 크림도 할인해서 3.7프랑에 샀는데 민감성 피부에 최고입니다.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의 고향이 바로 스위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다면 스위스 한정 리미티드 캡슐도 있으니 홈카페족들은 꼭 쟁이세요. 스위스에서 커피값을 아끼고 싶다면 네스프레소 매장에 방문해보세요. 친절하게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어요. 발렉세르 쇼핑몰. 여기저기 다니기 귀찮다면 스위스의 스타필드 같은 발렉세르로 가세요. 대형 마트부터 유럽의 다이소인 플라잉 타이거부터 다양한 스위스 브랜드샵이 있어요. 스위스는 교통 패스가 정말 다양해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융프라우 VIP 패스, 세이버 데이 패스 등 본인의 동선에 맞춰 미리 계산해 보고 예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임박해서 사면 비싸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제네바의 호텔이나 숙소에 묵으면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네바 교통카드를 줍니다. 이걸로 레만 호수를 가로지르는 노란색 수상 택시 무에뜨를 꼭 타보세요. 구간권을 끊으실 때는 SBB 앱에서 일찍 예약하면 열차표를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슈퍼세이버 티켓을 노리세요. 단, 지정된 시간의 열차만 타야 하니 일정이 확실할 때만 예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여행 최고의 선택 중 하나는 몽트르에서 인터라켄까지 뷰 맛집 골든 패스 익스프레스 열차예요. 인당 약 27만 원의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좌석을 예약했어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3시간 동안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스위스의 그림 같은 대자연을 보며 편안하게 밥도 먹고 음악도 들으며 갔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니 꼭 투자해보세요. 이제 전 세계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대자연의 중심, 인터라켄에 대해 설명할게요. 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인터라켄 동역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하루 만에 융프라우를 정복하는 원데이 코스를 소화했어요. 인터라켄 동역에서 출발해 케이블카를 타려면 터미널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냥 그린델발트역으로 가시면 종점이라 다시 돌아와야 해요. 저는 헷갈려서 시간 날렸어요. 그린델발트 터미널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자이거글레처로 올라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초록빛 초원에서 겨울 왕국 설경으로 바뀌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에요. 아이거글레처에서 드디어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요흐, 탑 오브 유럽으로 가는 산악열차로 갈아탑니다. 성수기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 인당 10프랑을 내고 미리 좌석 예약을 해두는 걸 추천해요. 단, 예약 시간에 늦으면 예약이 취소되니 시간 엄수해야 돼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화창한 융프라우를 만났습니다. 5월 하순부터 스위스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시작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날씨가 포근해서 두꺼운 겨울옷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융프라우요흐는 해발 3,454m 전망대예요. 고산병 예방을 위해 전날 푹 자고 아침 든든히 먹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저는 여행 끝물이라 살짝 현기증과 두통이 왔지만 그래도 눈앞에 압도적인 풍경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한국인은 대부분 동신항운 VIP 패스가 있어 신라면을 무료로 먹어요. 그런데 핸드폰 통신사가 SKT라면 티멤버십 쿠폰으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시거나 융프라우 머그컵을 4프랑대에 득템할 수 있어요. 모든 구경을 마치고 융프라우에서 내려왔어요. 다시 가벼운 여름 옷으로 갈아입고 오후 4시 넘어서 출발하는 브리엔츠 호수 유람선을 탔어요. 에메랄드빛 물결이 반짝이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름 시즌은 햇빛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니 양산이나 스카프,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선상 야외는 뜨겁고
실내는 또 추울 수 있으니 얇은 겉옷을 챙기셔서 무리하게 땡볕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유람선을 타고 가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로 유명한 이젤발트 마을에 내려서 평화로운 동네 구경도 하고 맛있는 햄버거로 허기를 채웠어요. 올 때는 1시간 넘게 유람선을 타고 왔지만 인터라켄 동역으로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면 딱 10분 만에 도착해요. 이 반전 매력의 동선도 참 재밌더라고요. 인터라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하더블룸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대기줄이 길어서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올라가서 본 뷰는 기다림을 다 보상해줬어요. 툰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그리고 오전에 다녀온 융프라우까지 한눈에 담기는 항공샷 파노라마를 볼 수 있어요. 스위스를 떠나기 마지막 날,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 들렀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는데 너무 예쁜 도시였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로 흐르는 청량한 에메랄드빛 아래강을 보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물길 따라 유유자적 떠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현지인들이 아래강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이 아름다운 아래강이 있어서 바다가 전혀 아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혼자서 사색에 잠기며 행복의 의미를 되새겼던 제네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든 인터라켄과 베른까지. 스위스는 정말 위대한 대자연으로 사람을 홀리게 하는 인생 여행지였습니다.